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유형별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에 나오는 콘택트 렌즈 파트 중에서 하드 렌즈와 관련된 문제들 함께 풀어볼 텐데요. 콘택트 렌즈 문제는 2교시와 3교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드 렌즈, RGP 렌즈의 피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렌즈의 피팅 과정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은 각막 난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막 난시 그리고 눈물 렌즈와 관련된 파트들을 한 번 더 먼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RGP 렌즈의 피팅 과정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문제는 1회차의 2교시 91번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는 RGP 처방을 위한 검사의 결과를 주고 물어보는 내용은 덧댄 굴절 검사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각막 공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눈에 시험 렌즈를 이런 데이터의 시험 렌즈를 씌워놨고 이 사람은 안경 교정 굴절력으로는 마이너스 2.5 디옵터의 굴절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측정값의 시험 렌즈를 씌워 놓은 상태에서 덧댄 굴절 검사를 했을 때 이 값이 얼만큼 나오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눈의 상태,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거나 떠올려 보시면 돼요. 눈 앞에 시험 렌즈가 얹혀져 있고 그 위에 덧댄 굴절 검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각막 공률 측정 값을 보니까 43.5, 43.5, 7.75, 7.75 두 개의 경선이 모두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시는 없습니다. 각막 난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7.75mm 요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죠. 각막의 각막 공률 반경은 7.75mm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시험 렌즈를 썼는데 이때 시험 렌즈를 7.70mm의 공률 반경의 시험 렌즈를 착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7.75mm 베이스 커브의 각막 위에다가 7.70mm의 베이스 커브 렌즈를 씌워 놨으니까 렌즈의 형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각막보다 조금 더 스티프한 상태의 렌즈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눈물 렌즈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 모양의 눈물 렌즈가 만들어졌고 이때 굴절력은 눈물 렌즈의 굴절력은 각막과 렌즈의 차이가 되는 거죠. 각막과 렌즈의 차이, 그러니까 각막은 7.75, 렌즈는 7.70이었으니까 두 개의 차이 값인 0.05mm라고 하는 이 베이스 커브가 차이 값이 되는 건데 이걸 굴절력으로 바꿔보면 0.25디옵터 0.05mm 변할 때 0.25디옵터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25디옵터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물 렌즈는 0.25디옵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렌즈의 커브에 의해서 눈물 렌즈는 플러스 0.25디옵터가 만들어졌고 시험 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디옵터의 시험 렌즈를 착용했을 때 이때 눈물 렌즈는 플러스 0.25디옵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눈에 가해지는 굴절력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이 현재의 시험 렌즈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가해지는 렌즈의 굴절력은 S-2.7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덧댄 굴절 검사를 할 건데 눈앞에다가 렌즈를 더해서 이 사람에게 완전 교정될 도수를 찾을 거예요. 그게 덧댄 굴절 검사죠. 자, 덧댄 굴절 검사 값을 물어보는데 덧댄 굴절 검사 값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사람의 완전 교정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 교정값 미리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5디옵터가 나와야 됩니다.
전체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5디옵터가 나올 수 있는 덧댄 굴절 검사값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빠르게 0.25디옵터 플러스 0.25디옵터의 렌즈를 눈앞에 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5디옵터의 굴절력이 이 눈에 가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1회차 2교시 92번 볼게요. 각막 난시를 구하는 문제인데 각막 공열계로 측정을 했고 각막의 수평경선의 굴절력이 42.5디옵터, 수직경선의 굴절력이 43.25디옵터. 그러면 각막 자체는 수평경선이 42.5디옵터 그리고 수직경선이 43.25디옵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막 난시량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각막 난시량 표현은 각막 자체의 굴절력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난시량을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난시를 교정해 줄 교정 렌즈의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 값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린더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실린더 값 당연히 두 개의 차이 값이 되는 거죠. 차이 값을 쓸 때 항상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두 개 경선의 차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42.5와 43.25디옵터의 차이 값인 0.75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축 방향은 둘 중에 약주경선의 방향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약주경선의 방향 42.5디옵터가 약주경선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인 180도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막 난시를 표기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로 쓰고 실린더 마이너스 표기를 하고 그때 약주경선의 방향을 축 방향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회차 2교시 9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각막의 플랫 K 값은 8.15mm, 그러니까 각막의 곡률 반경이 8.15mm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어떤 시험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 시험 렌즈에 지금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어떤 시험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 있습니다.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0.75디옵터만큼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피팅 평가를 했을 때 움직임이 많고 플루레신 평가에서 주변부에 렌즈 주변부에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플랫한 처방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돼요. 각막이 있고 그 위에 렌즈가 플랫하게 이렇게 좀 더 평평한 상태로 놓여 있을 때 렌즈의 주변부에 눈물이 많아지게 될 거고요. 중심부보다 주변부에 눈물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렌즈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플랫한 상태, 그러면 플랫 K보다 각막의 커브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플랫하니까. 그러면 각막의 커브보다 지금 큰 상태인 보기들을 후보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면 눈물 렌즈의 굴절력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눈물 렌즈의 굴절력 0.75디옵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25디옵터 굴절력이 변할 때 베이스 커브는 0.05mm만큼 변화합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0.75가 되려면 3배가 되니까 0.15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15mm만큼 더 플랫한 베이스 커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3회차 2교시의 92번 문제 풀겠습니다.
각막 곡률계로 측정한 각막 곡률 반경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고 이때 각막 난시를 표기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수동 케라토미터에서 나오는 이 눈금을 잘 읽는 것이 먼저겠죠. 여기 왼쪽에는 H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는 수평 방향 180도 방향 경선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의 V는 수직 방향 90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0도 방향에서의 굴절력, 90도 방향에서의 굴절력을 따로따로 일단 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80도 방향의 화살표를 보니까 43과 43.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180도의 굴절력은 43.25디옵터가 되는 거죠. 90도 방향에서는 42.5디옵터에 딱 화살표가 가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어 보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값을 빠르게 구하실 수 있죠. 두 개의 차이값 0.75디옵터가 될 거고 그러면 앞에서 했던 대로 같은 방식으로 쓰면 돼요. 실린더 항상 마이너스 표기할 거고 이때 차이값 0.75디옵터가 되는 거고요. 그때 엑시스 축 방향은 약주경선 방향 적으라고 했으니까 42.5디옵터가 위치하고 있는 90도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회차 2교시 93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각막 곡률 값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때 시험 렌즈를 장입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이때 이 사람의 각막의 베이스 커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이게 각막이고 각막의 베이스 커브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앞에다가 시험 렌즈를 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덧댄 굴절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일단 굴절력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은데 안경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3디옵터고 시험 렌즈 마이너스 3디옵터예요. 그러면 시험 렌즈를 쓰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교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시험 렌즈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교정이 되어야 하니까 덧댄 굴절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0디옵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0.5디옵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만큼을 상쇄시켜줄 내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 앞에 시험 렌즈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앞에 덧댄 굴절 검사를 합니다. 이 덧댄 검사가 마이너스 0.5디옵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의 굴절력 계산으로는 0디옵터가 나와야 되지만 0.5디옵터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변수는 바로 눈물 렌즈밖에 없죠. 눈물 렌즈가 플러스 0.5디옵터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기 위한 마이너스 0.5디옵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막과 렌즈 사이에 플러스 0.5디옵터만큼의 눈물 렌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각막과 렌즈의 형상 차이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볼 수 있겠죠. 각막의 베이스 커브보다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짧은, 더 스티프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각막이 더 렌즈보다 플랫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 렌즈는 8.0mm인데 얘보다 더 플랫한 상태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번이나 2번이 일단 될 거고요. 거기에서 눈물 렌즈가 0.5디옵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0.25디옵터당 0.05mm니까 여기에서의 차이는 0.1mm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mm보다 0.1mm 더 큰 8.10mm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3교시 47번 문제 풀겠습니다. RGP 콘택트 렌즈 처방에 관련된 문제고요. 최종 처방될 실제 굴절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안경 교정 굴절력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구면으로만 교정되는 것이 아니고 난시가 있기 때문에 난시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일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막 곡률 측정값을 보니까 두 개 경선의 차이가 있죠. 180도 경선은 42디옵터, 90도 경선은 43디옵터로 두 개 차이가 1디옵터 나고 있으니까 안경 교정 굴절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1디옵터와 값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축 방향이 혹시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축 방향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각막 곡률 측정값을 가지고 각막 난시를 표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각막 난시를 표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두 경선의 차이값인 1디옵터가 여기 실린더 굴절력에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기하기로 했고, 이때 축 방향은 약주 경선의 방향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안경 교정 굴절력에서 지금 여기 뒤로 넘어갔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안경 교정 굴절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난시량이 각막 난시와 동일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RGP 렌즈를 통해서 지금 처방하고 있는 게 RGP 렌즈니까 RGP 렌즈를 통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RGP 렌즈의 특징은 뭐였냐면 각막 난시를 교정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각막 난시가 교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각막 난시가 교정이 됐다라는 것은 안경 교정 굴절력,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제 이 눈의 전체 필요한 굴절력에 요 뒤에 난시량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각막 난시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될 거예요. RGP 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렌즈의 굴절력과 상관없이 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험 렌즈 7.95mm로 처방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뒤에 난시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S-3.5디옵터라고 하는 양이고요. 어쨌든 렌즈를 썼을 때 눈물 렌즈와 이 렌즈, 콘택트 렌즈와 다 더해져서 이 사람의 눈에 마이너스 3.5디옵터의 굴절력이 가해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렌즈가 7.95mm고 둘 중에 지금 플랫한 K 값은 각막에서 플랫한 K 값은 8.05mm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각막이 8.05mm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8.05m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고 시험 렌즈를 착용했는데 7.95mm를 착용했다. 그러면 7.95mm는 8.05보다 짧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짧으니까 이렇게 곡률이 더 큰 상태로 렌즈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는 플러스 눈물 렌즈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 렌즈의 7.95mm와 각막의 8.05mm의 차이값, 이 두 개의 차이값인 0.1mm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굴절력으로 바꾸면 0.5디옵터가 되겠죠. 이 렌즈를 쓰는 것만으로 눈물 렌즈가 플러스 0.5디옵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마이너스 3.5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0.5디옵터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눈에 가해질 굴절력이 마이너스 3.5디옵터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앞에 놓여지는 렌즈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4디옵터여야 더해져서 마이너스 3.5디옵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4회차 2교시 94번 문제 풀겠습니다. RGP 콘택트 렌즈에서 평평한 각막 곡률값보다 처방한 렌즈의 기본 커브가 작을 때, 베이스 커브가 작을 때 최종 교정 굴절력 변화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평평한 각막 곡률값, 그러니까 플랫 K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RGP 콘택트 렌즈에서는 항상 플랫 K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각막 곡률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막 곡률값보다 각막 곡률값이 어느 정도 임의의 커브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처방한 렌즈의 기본 커브,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작을 때
이때는 당연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렌즈의 최종 교정 굴절력의 변화가 되는 양이 어느 방향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겠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사이에 눈물 렌즈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되죠. 눈물 렌즈가 이렇게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 굴절력 얘가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렌즈에다가 그만큼의 양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눈물 렌즈가 플러스 렌즈가 만들어지니까 그 같은 양만큼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렌즈의 굴절력을 증가시켜 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렌즈의 굴절력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각막과 렌즈의 커브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가 어떠한 굴절력을 갖게 되고 이 굴절력이 실제 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처방할 렌즈의 굴절력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5회차 2교시 84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콘택트 렌즈를 위한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때 각막 난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경 교정 굴절력은 사실 크게 중요한 항목은 지금 아닙니다. 각막 난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각막 곡률 측정값만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각막 난시량 41.5와 43 디옵터의 차이값인 1.5 디옵터가 각막 난시량이 될 거고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이때 강주경선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난시의 종류가 달라지죠. 두 개 중에서 강주경선은 43디옵터가 될 거고 이 43디옵터가 90도 방향, 수직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을 우리는 직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디옵터 직난시 빠르게 구하실 수 있죠. 다음 5회차 2교시 9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굴절 이상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막 양주경선의 곡률 반경이 7.95라고 되어 있어요. 각막은 7.95mm의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 렌즈를 착용할 건데 마이너스 3디옵터의 베이스 커브는 8mm의 시험 렌즈를 착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덧댄 굴절 검사가 0.75디옵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숫자도 여러 가지고 뭔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떤 눈이 있을 거고 이 눈 위에 우리가 시험 렌즈를 씌우고 검사를 할 겁니다. 시험 렌즈는 마이너스 3디옵터로 통일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3디옵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3디옵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덧댄 굴절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덧댄 굴절 검사는 안경 렌즈를 통해서 또 검사를 진행하죠. 그런데 이때 덧댄 굴절 검사 결과가 마이너스 0.75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 굴절력을 앞에다가 더하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완전 교정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지금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0.75가 더해졌을 때 이 사람은 완전 교정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양은 마이너스 3.75 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해설에서는 이 문제의 해설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빠르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쓰고 있는 렌즈 그리고 더해질 렌즈 더해서 최종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따로 눈물 렌즈의 굴절력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이 세부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지금 문제에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각막 난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RGP 렌즈를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피팅을 바꾸려고 할 때 이때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2교시의 93번 문제 먼저 볼게요. 베이스 커브 8.0mm이고 전체 직경은 9.5mm의 하드 콘택트 렌즈 처방인데, 이것을 전체 직경을 9.0mm로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피팅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데, 내용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직경이 원래 9.5를 가지고 처방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9.0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5에서 9.0으로 감소시켰다라고 했을 때 피팅의 상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경이 9.5였다가 이걸 직경을 줄이려고 할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처음에 세그값과 두 번째 세그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플랫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경을 줄이면 피팅 상태가 약간 플랫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존 피팅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직경을 줄이는 것만으로 플랫해지니까 오히려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스팁했던 기존의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변경해야 될 건 베이스 커브를 뭔가 변동을 시켜서 스티프하게 이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0mm보다 더 스티프한 베이스 커브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0mm보다 작은 커브를 가지고 고려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양은 전체 직경 0.5mm, 전체 직경이 0.5mm 변화가 있을 때 베이스 커브, 여기서 하드 렌즈고요. 하드 렌즈하고 소프트 렌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드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0.05mm만큼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8.0에서 0.05mm만큼 스티프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을 통해서 기존의 피팅 상태는 유지하면서 직경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회차 2교시 97번 볼게요. 여기서 구면 RGP 콘택트 렌즈를 피팅했고, 이 피팅한 상태에서 피팅 평가를 했어요. 플루레신 용액으로 눈물을 염색한 후 관찰을 했더니 이 그림처럼 보였다. 그러면 플루레신 용액으로 눈물을 염색했으니까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이 지금 중심부에 몰려 있고 주변부는 까맣게 보이는 것은 각막과 렌즈가 붙어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지금 피팅 상태는 약간 스티프하고 타이트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각막 위에 렌즈가 올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티프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심부의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개 보기 중에서 이 스티프한 상태를 플랫하게 바꿔줄 수 있는, 조금 더 평평하게 바꿔줄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전체 직경을 작게 한다라고 했는데, 전체 직경이 작아지면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직경이 작아지면 피팅 상태는 약간 더 플랫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값을 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 동일하게 직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직경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그를 늘리게 되는 거고, 세그가 증가하면 그만큼 스티프한 처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4회 3교시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이기는 하지만 이 피팅 변수가 변화되는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이 하드나 소프트나 비슷하기 때문에, 양상이 같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직경과 베이스 커브의 관계에 대해서만 숫자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직경 14.3mm 그리고 베이스 커브 8.5mm로 착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직경이 큰 것 같아서 직경을 짧게 바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전체 직경 지금 14.3에서 13.8mm로 변동을 했고요. 짧아졌을 때 이때의 변화는 세그 깊이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약간 플랫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피팅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지켜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다른 변수를 조정해서 이 직경 때문에 플랫해지는 부분을 반대로 상쇄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팁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베이스 커브,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조정해서 스팁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베이스 커브가 8.5mm였고 여기서 스팁하게 하려면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나 5번이 답이 될 텐데 여기에서도 숫자를 잘 봐야죠. 전체 직경 0.5mm가 변화될 때 베이스 커브 0.3mm가 변화됩니다. 지금 여기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여기 0.3mm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는 0.05mm의 변화가 있어요. 소프트와 하드에서의 변화량만 잘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8.50mm보다 스팁해진 0.3mm만큼 스팁해진 8.20mm로 베이스 커브를 새로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5회차 2교시 92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 이 피팅 평가에 관련된 기본적인 양상은 하드와 소프트 렌즈가 동일하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렌즈의 움직임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는 플랫하고 스팁으로만 따지면 스팁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움직임이 감소될 때는 스팁하게 타이트한 피팅 상태일 때 이럴 때 렌즈의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루즈하고 플랫한 피팅 상태일 때는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보기에서 하나씩 봤을 때 스팁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피팅 상태를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광학부 직경을 작게 하면 그만큼 플랫해지게 되겠죠. 직경 자체는 줄어들었을 때 세그 값이 작아지면서 플랫한 피팅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후면 광학부 곡률 반경을 길게 한다. 길다라는 것은 베이스 커브가 길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플랫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 두께를 두껍게 한다. 두께가 두꺼워졌을 때 움직임은 더 증가합니다. 움직임을 감소시키려면 렌즈의 두께를 줄여서 딱 달라붙게 해줘야 되겠죠. 4번 세그 깊이를 감소시킨다. 세그 깊이가 감소되었을 때 플랫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랫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 렌즈의 전체 직경을 크게 한다. 렌즈의 전체 직경을 크게 하면 세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높아지면서 그만큼 스팁한 처방, 타이트한 피팅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 5회차 3교시 45번 문제고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렌즈의 변수를 조정해서 이 움직임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임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기존 상태보다 조금 더 루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렌즈의 변수를 조정해서 피팅 상태를 루즈, 그러니까 플랫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 전체 직경이 커지면 그만큼 세그가 커지면서 스팁해지니까 아니일 거고요. 두 번째, 기본 커브 곡률 반경을 짧게 한다. 베이스 커브가 짧아졌다라는 말 자체가 스팁하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틀렸고, 세 번째, 렌즈의 중심 두께를 얇게 한다. 렌즈의 두께가 얇아지면
각막에 거의 착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렌즈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 할 거고 렌즈 두께가 두꺼워질 때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자, 4번 렌즈의 주변부 곡률 반경을 짧게 한다. 여기서 주변부라고 얘기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걸 짧게 했을 때는 그만큼 스티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모두 스티프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 곡률 반경을 길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플랫해지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콘택트 렌즈의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렌즈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잔여 난시 그리고 전체 난시, 각막 난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회차 2교시 92번 문제고요. 같이 풀어볼게요. 안굴전력계와 각막 곡률계에 의한 결과값이 적혀 있고 이 사람에게 구면 소프트 렌즈로 교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면 소프트 렌즈. 자, 우리가 이렇게 안경 굴절력과 각막 곡률이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사람에게 교정돼야 될 굴절력은 이 전체 굴절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경 교정 굴절력이 S-2.5 디옵터, 각막 곡률의 측정값은 난시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디옵터만큼의 난시량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 굴절력으로는 난시량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구면 소프트 렌즈를 처방했다라고 했으니까 소프트 렌즈는 각막 난시와 관련이 없죠. 각막 난시를 교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면 소프트 렌즈로 안경 교정 굴절력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5 디옵터를 그대로 처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잔여 난시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잔여 난시 없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각막 난시가 이만큼 있고 여기 안에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은 잔여 난시가 동일하게 1디옵터만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각막 같은 경우는 1디옵터만큼의 각막 난시가 있는데 축 방향이 180도에 있는 이런 식의 각막 난시량이 있는 거고 잔여 난시는 그러면 반대되는 방향에 잔여 난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난시량이 서로 상쇄되면서 전체 굴절력에서는 난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면 소프트 렌즈로 처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2회차 2교시 97번 문제예요. 여기 결과값이 있고 검사 결과값이 있고 이때 처방할 적절한 콘택트 렌즈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전체 난시, 각막 난시, 잔여 난시의 개념을 잘 따져보시면 돼요. 일단은 안경 교정 굴절력을 보면 뒤에 난시량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곡률 측정값을 보니까 양 주경선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난시가 없어요. 각막 난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막 난시가 없다는 것은 여기 안경 교정 굴절력에 나와 있는 이 난시는 모두 다 수정체 난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정체 난시.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하면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1번이나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구면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소프트 렌즈든 하드 렌즈든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 난시량을 교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양이 모두 다 각막 난시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구면 하드 렌즈로 처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각막 난시는 없고 수정체 난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각막을 교정하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고 전체 부분에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난시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면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고요. 토릭 렌즈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양면 토릭 같은 경우는 후면도 토릭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각막은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자, 다음 5회차 3교시 49번 문제고요. 이 문제로 RGP 렌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옳은 내용을 고르시면 되는데 각막 난시, 그리고 눈물 렌즈, 또 정점 보정, 또 어떤 렌즈로 교정할 수 있는지, 또 최종 처방 굴절력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이 각각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RGP 렌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1번부터 각막 난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막 난시를 여기 K-리딩 값, 케라토미터 값을 가지고 각막 난시를 볼 수가 있겠죠. 7.85mm 그리고 7.95mm 두 개의 차이가 지금 베이스 커브 기준으로 0.1mm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걸 굴절력으로 바꾸면 0.5디옵터가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각막 난시량을 그대로 한번 표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실린더 마이너스 표기로 하기로 했고 0.5디옵터고요. 그리고 축 방향은 약주경선을 쓰기로 했죠. 두 개 중에서 약주경선은 평평한 쪽을 의미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90도 방향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마이너스 0.5디옵터 엑시스 90도가 될 거고요. 지금 1번에서는 180도로 잘못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눈물 렌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난시가 있는 각막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항상 플랫한 K 값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7.95가 플랫 K 값이고 여기에다가 시험 렌즈를 7.85를 착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7.95mm의 각막에다가 7.85mm의 렌즈를 착용을 했다. 그러면 7.85는 베이스 커브가 더 짧은 거니까 그만큼 더 이런 식의 모양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만들어지는 눈물 렌즈의 굴절력은 플러스 굴절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를 0.5디옵터가 맞는지 보기 전에 일단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점 보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강거리 보정은 항상 4디옵터 이상이면 정강거리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렌즈의 굴절력,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 4.5디옵터이기 때문에 정점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토릭 소프트 렌즈로 교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각막 난시가 있지만 전체 난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토릭 소프트 렌즈로 교정할 수 있는 난시의 양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구면 소프트 렌즈로 교정이 가능하겠죠. 마지막 최종 처방 굴절력은 마이너스 4.75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종 처방 굴절력을 우리가 보려면 렌즈를 쓴 상황에서의 내용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4.5디옵터의 안경을 써야 되니까 이걸 VD 보정을 해서 이 사람의 콘택트 렌즈 굴절력은 4.25디옵터를 써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2번 부분을 2번 보기를 분석할 때 봤을 때 각막과 렌즈의 커브가 달랐어요. 동일하지 않고 달랐기 때문에 사이에 눈물 렌즈가 굴절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굴절력인데 두 개의 차이값 7.95와 7.85의 차이값이니까 그만큼 0.5디옵터만큼의 차이가 생긴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눈물 렌즈가 플러스 0.5디옵터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 그러니까 지금 7.85 커브를 착용하면 무조건 눈물 렌즈 플러스 0.5디옵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최종 렌즈의 굴절력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전체 굴절력은 마이너스 4.2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25가 될 수 있는 렌즈의 이 굴절력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75가 되어야 되겠죠. 렌즈를 실제 4.75를 가지고 착용을 시켜주면 이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러스 0.5 디옵터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25 디옵터의 굴절력을 이 사람의 눈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RGP 콘택트 렌즈의 피팅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하드렌즈의 피팅과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각막 난시와 눈물 렌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각막 난시와 눈물 렌즈가 어떤 식으로 시험 렌즈를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덧댄 굴절 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을 통해서 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풀어드린 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비지오 스터디 카페 혹은 또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별 하드렌즈 피팅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